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블리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그 뭐 미국 선물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좀 어쨌든 좀 그 출발이 좀 긍정적으로 일단 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좀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좀 마이너스 출발이지만 코스피는 다행히 좀 0.24% 정도 한 5포인트 올랐고요. 2,400선 정도 기록하고 있고 다만 이게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이 7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네. 대부분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기업들 몇 개 좀 오르고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폭이 좀 있는데 오늘 한 5포인트 정도 0.6% 하락한 783이고요. 하락 종목이 1282개, 상승이 193개니까 일단 이제 중소형주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그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1% 정도 상승해서 일단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인 거는 LG입니다. LG가 뭐 갑자기 경영권 분쟁 뭐 이슈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 6% 오늘 주가가 급등세로 일단 오전에 출발을 했고 카카오가 이제 결국 하이브를 아니 그 SM을 네. 이제 인수할 확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카카오가 좀 오르고 있고 카카오도 오르고 네, 하이브도 좀 오르네요. SM만 떨어지고. 아니 그랬잖아요. SM은 더블 났는데 카카오 하이브는 10몇 %씩 빠졌거든. 아, 네, 이제 좀 맞아요. 정상적으로 네. 돌아오고. 그렇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브가 한 2.6% 정도 오르고 있고 오늘 그리고 좀 특징주 중에 금호타이어가 한 6% 오르는데 아마 한국타이어 그 화재 사고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가 좀 아까 잠깐 기사를 보니까 좀 화재 사고가 나서 생산 차질 우려가 좀 있고 또 경쟁사인 금호타이어가 주가가 한 6% 정도 오늘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 한 2% 정도 올랐고 SK 아이테크놀로지, LG화학 같은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한 1에서 2% 정도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더존비존이 한 4% 빠졌고요. IS 동수소가 한 3%. 지난주에 원전주 좋았죠. 근데 오늘은 한전기술이 한 1.8% 정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오늘 이제 화재 사고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단타는 악재가 많네요. 네, 뭐 그 횡령 이슈도 좀 네.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두산바켓이 마이너스 2%, 호텔신라가 한 마이너스 1.3% 정도 일단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좀 출발이 좀 좋진 않은데 일단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 계열사는 상당히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7%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3%, 성일하이텍이 3% 정도. 그래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좀 흔들렸지만 네. 굉장히 단단하고 그 외에 메지온이 한 4% 올랐고 컴투스가 3%, 신라젠도 한 2% 정도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건 SM이 마이너스 12% 일단 급락을 좀, 예, 많이 좀 빠지고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 매수가 거의 이제 그 요 이슈가 좀 끝나버리다 보니까 네, 예, 네. SM 주가가 샀지? 많이 안 샀어요. 계속 뭐 보고 있더라고. 아휴, 그때 그 12만 원에 샀었어도 그 15에 파는 건데. 안 팔겠지. 18만 원 될 줄 알고. 저를 너무 잘 아셔. 네. 네. 그래서 SM이 한 마이너스 12%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 마이너스 5%, DOU가 마이너스 5%, JYP 엔터가 4%. 드라마하고 엔터주들 주가가 오늘 상당히 안 좋습니다. SM의 좀 주가 빠지면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일부 바이오 기업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메디톡스가 일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 코스닥 하락에 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좀 엔터주. SM 때문에 컨텐츠 기업들이 게임 빼고 좀 밀리다 보니까 네. 이쪽도 좀 시총이 워낙 커져가지고요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 뭐 제작사 뭐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영향 없나요? 더 글로리. 뭐 전 세계 뭐 3인가 뭐 했다던데. 네 했는데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거의 주가가 스튜디오 들어가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뭐 일대 다 보여줬잖아요. 시즌 1 때? 시즌 때 워낙 인기가 많아서. 봤어요? 네. 시즌 2? 봤죠. 주말에 몰아봤어? 다 봤죠. 나도 봤어. 아 끝에 시원하더만. 아 근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 네. 아, 기분이 먹탱이 한데. 음습한 게. 아 그만해 또 스포한다 그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 시장이 조금 다르다. 코스피는 그래도 이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버텨줘서 플러스인데, 다만 오늘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합치면 거의 2,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하락 종목이. 코스피가 플러스 나는 건 뭐 때문에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코스피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하고 네. 시총 이제 1, 2, 3등이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인데 다 올라버리고. LG화학도 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큰 삼전,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LG엔솔, 있어요. LG화학, 카카오 이런 거 오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뭐 시총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르는데,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오늘 좀 빠져서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좀 좋은 지금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이 91억 정도 좀 매수는 오전에 하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한 1,000억 정도 매수하는데,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업종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전기전자는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182억 정도.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좀 금융업종을 좀 팔고 있어요. 한 130억 정도. 그래서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오지만, 외인 기관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업종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한 1,100억 정도. 오전에 거의 섬유 의복주 빼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역시 그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역시 그 카카오가 좀 5%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일단 코스피 상승도 좀 잘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리튬 관련주도 여전히 좀 강하고요. IT 대표주들도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좀 강하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한 1% 정도 올랐는데, 현대위아는 좀 빠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는 이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가 좀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르는 섹터는 사실상 요게 다거든요. 요게 다고, 이제 나머지 섹터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양자모주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급락하고 있고, 영상 콘텐츠가 오늘 좀 상당히 안 좋고요. 그 외에 뭐 여행주라든가 리오프닝 섹터도 요즘에 지금 중국이 좀 단체 관광이 아직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조금씩 아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중국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일단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조금 지금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엔터나 컨텐츠, 드라마 제작사 이쪽이 안 좋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조금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 분위기는 대략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괜찮은 읽을 만한 리포트들 좀 준비해 주실까요?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하나증권의 그 윤재성 연구원님이 그 주말에 뉴스 많이 나왔지만 사우디 이란 관계 이제 복원됐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화해한다며요. 예. 그래서 거기 중국이 이제 중재를 했는데, 여기 뭐 요게 그 현재 그 언론에서 나온 신문인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사우디 이란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저 사진이 저런 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사진이에요. 왼쪽 사우디, 오른쪽 이란, 중국 가운데 네. 왕이. 이게 저거 원래 미국이 서야 되거든, 저거. 원래 전통적으로 따지면 영국이나 뭐 마크롱. 야, 저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죠. 예. 중국이 이제 저 중간에 서 있어서 중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 끝난 다음에 난 분명히 저 얘기 했을 것 같아. 아이, 미안하도 좀 받지 그래요. 응?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이런 뭐 보고? 사우디랑도 벌써 뭐 그 얘기 그러니까 있었고, 좀 더 많이 받아봐.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이란 안 그래도 지금 돈줄 좀 말랐는데. 미국 반성해야 돼요. 미국이죠.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관계가 복원이 됐고, 지금 미국은 지금 사실 이제 IRA 법안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을 이제 빼는 탈중국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는 이제 미국과 관계가 오히려 약화된 사우디, 이란, 러시아를 모두 좀 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동 러시아를 품기 시작한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작년에 6년 만에
사우디 방문해서 34개 에너지 관련 투자 협정도 일단 체결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너지 관점으로만 본다면 일단 중국이 좀 꽃놀이패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비싼 좀 원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는 사실 러시아 우랄유를 썼거든요. 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브렌트유 대비해서도 20에서 30달러 저렴한데, 이게 인도와 중국, 특히 중국 쪽으로 말레이시아 통해서 많이 이게 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원유 이제 수출량이 좀 늘어난다고 하는데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110에서 120만 발 배럴로 지금 수출량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중국 쪽으로 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원유보다 최대 더 10% 낮게 지금 조달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물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이 1%대밖에 안 되니까.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에너지 이슈가 이제 중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관점에서 최대 수혜국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이란 원유가 말레이시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이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좀 최근에 2022년 말부터 좀 급증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를 이렇게 받으면서 중국의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럼 네.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임재성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결국 그 중국은 뭐 예전부터 친환경 얘기를 했지만 결국 탈탄소 정책은 지금 후퇴하고 지금 물가 좀 낮춰가지고 통화제, 지금 중국이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재원도 마련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신재생보다는 화석연료 쪽으로 일단 좀 에너지 정책을 좀 끌고 가면서 저물가에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고물가잖아요. 고물가인데 이게 지금 친환경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싼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보조금에 의존해서 에너지 자립을 좀 이루어야 되는 미국과 유럽인데, 여기서 이제 누가 패권을 차지할지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이 굉장히 좀 유리해진 이란을 좀 품으면서 그런 좀 그러니까.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유가는 그러면 저게 좀 상방이에요? 저렇게 되면? 유가에는 되게 안 좋죠. 왜냐하면 사우디가 일단 러시아보다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공급이니까. 네, 공급이 늘고, 그럼 사우디도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볼 일인가? 저렇게 그 어떻게 보면 반서방, 반미 라인이 구축이 되면은 오히려 더 강한 독점력을 갖게 될. 그들이 싸우면은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뭐 경쟁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연대가 돼 버리면 야 풀지 말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네. 상황이. 네. 아랍에미리트가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오펙에서 나가버리겠다고 루머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거기엔 증산하기를 원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또 사우디가 건드리기 좀 애매한 데가 두 군데죠. 예.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하고. 그래서 지금 오펙 간에도 지금 뭔가 좀 약간 균열이 좀 있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관심거리네요. 관심거리인데 이게 좀 지금 이제 코스피도 음전해버렸네요. 음전해버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 연준의 스탠스만 믿고 갈 수 있냐? 그리고 미국 스탠스가 진짜 뭐 금리를 안 올리거나 뭐 25bp로 다운할 거냐? 네.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인데 네. 한 가지 예측 가능한 일은 미국의 당국의 저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돈을 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나라면 내가 조그만 은행, 에? 지역의 은행을 거래하는데 그리고 그건 버튼 하나면 되거든. 지금 이제 이게 주말에 뱅크런이 있었던 게 다 모바일 폰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이자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올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고, 연준은 신속하게 움직였으나 그 부분을 금리의 추가 상승을 억제될 건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고양돼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그 한 방향에 대한 배팅이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네. 선물이 어떻습니까? 나스닥 선물 이런 거 지금. 낙사 선물은 아까 봤을 때 좀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유지가 되네요. 1.3. 코스피 하락, 코스닥도 네. 하락인데 코스닥이 훨씬 많이 코스닥이 하락하죠. 좀 하락이 예, 코스닥이 크고. 더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할 네. 거예요 아마. 코스피 200만 약간 플러스라는 거는 대형주들만 조금 버티고 있는 뭐 이런 모양이군요. 예. 네. 근데 오늘 엔터 컨텐츠가 워낙 좀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실리콘뱅크 은행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 예, 자이언트 스텝도 많이 좀 아.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기업 중에도 좀 바이오 쪽에 관련돼서 뭐 미국에 이렇게 뭐 수출했던 기업이라든가 거기 합작사 만들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 이제 실리콘뱅크 은행에 좀 넣은 회사들이 좀 있나 봐요. 일부.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심리에도 좀 안 좋죠. 네네. 실리콘뱅크 은행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도 바이오 헬스 쪽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코스닥에도 좀 영향 주거든요. 바이오 쪽이랑.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부담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하나 있나요? 말씀드리면 이게 자동차 보고서입니다. 그 파워 오브 플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김준성 연구원님이 보고서 썼는데 김준성 연구원님이 굉장히 좀 현대차 기아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그동안 상당히 상대적으로. 근데 오늘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더라고요. 네. 그 보고서에서.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앞부분만 본 요약이니까 한번 나중에 좀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요. 23년 현대차 기아 우려 3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가 좀 계속 작년에 원화가 약했는데 올해는 이제 원화가 좀 만약에 좀 강세로 가면 환율 면에서 당연히 자동차 불리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당연히 소비 줄 거고 그럼 재고 늘면은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더 줘야 되니까 이게 있었고 또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점유율 하락하지 않을까. 네. 이 3가지 때문에 사실 주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지표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현대차 2022년 실적 호조의 주요 근거 요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 21년도 영업이익이고 22년도의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늘었죠. 한 3조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역시 그 환율하고 이 믹스 개선은 이제 비싼 차 좀 많이 판 거거든요. 뭐 제너시스도 있을 거고 SUV 차가 많이 팔리면 믹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가지 효과로 어쨌든 좀 올라갔고 기아가 사실 내용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판매 증가, 가격 효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다 환율까지 골고루 좀 맞물리면서 작년에 좀 이익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도 유지되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우려가 해소되는 것 같다. 이제 김준성 연구원님 의견은 달러가 오히려 좀 강해져가지고 네. 환율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 버렸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건 나쁜 이슈는 아니고 또 지금 3년간 눌러왔던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좀 줄 수는 있어도 상업용 차량 판매가 조금 이제 3년간 눌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렌트카나 법인용.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 내 재고라든가 인센티브 상승 우려가 좀 완화된다. 그러니까 소매가 좀 줄어들어도 이 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업용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이걸 좀 메꿔줄 수 있다. 이게 내년까지는 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률 올라가고 인센티브는 낮고 거기다 최근에 또 전기차까지 점유율 반등에 성공을 해서 그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지금 우려는 큰 건 사실인데 또 점유율도 그렇게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법안 개정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안 개정 가능성도 좀 아직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 수혜도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중국 업체들이 미국 쪽에선 영향력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한테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실적 눈높이를 좀 올렸고 올해 현대차 기아의 10%, 9%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목표 주가 올렸고 또 상대적인 관점에서도 올해 이제 현대차 기아가 다른 업종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좋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주식은 또 상대평가니까 올해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현대기아는 좀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 같아서 상대평가도 괜찮다. 네. 이런 내용 때문에 일단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하락폭을 좋겠습니다. 키우네요. 키워요. 그죠? 지금 코스피 네, 좀 밀리고 상황이요. 있어요. 네.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도 10포인트 정도 아이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
큰일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SML. 네, 야, 프로 모닝 SML 라이브. 오늘 첫 시작인데 그 지금 이런 동접자 숫자를 몰아주어. 야, 이런 날 출연하는 예. 출연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SM이라고 저희 3프로에서 예고를 좀 3프로 모닝 해드렸는데, 라이브. 네. 예. 사실 지금 하는 게 모닝 라이브인데, 그 여러분 주변에 혹은 뭐 여러분이 직접 난 투자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잘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나와서 여러분께 함께 좋은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네. 자기 자랑 살짝 하는 그런 코너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기사님 가지고 나서 바로 시작인데 오늘 같이 장 안 좋을 때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이 안 본다, 보기 싫다, 이 사람 짝퉁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반대 누르시면 돼요. 그 찬성이 반이 안 넘어가면 투표 기능이 있어? 예, 투표 기능이 있어서 바로 그냥 그 순간 쇼를 끝냅니다. 예, 그 잘 되면 뭐 30분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마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ML이 뭐야? 3%. SM이요? 뭐 신밀한 뭐죠? 시란 얘기도 있고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 망했다 라이브로 마시. 실리콘 망했다 라이브. 자, 하여튼 그거 이름은 여러분이 잘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리포트도 살펴봤고요. 자동차 김준성 의원 한번 저희 모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리고 뭐 체크해야 될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요건 제가 이제 오면서 좀 본 거라서 그냥 오늘 LG 좀 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최남곤 연구원님이 거의 코멘트를 하나 해준 게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좀 볼 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내용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번에 소송을 좀 제기했잖아요. 상속 재산. 그래서 세 모녀가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구본무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에 구회장이 지금 LG 지분 8.76 가져갔고, 따님이시죠, 구영경 대표가 2.01, 구현수 씨가 이제 0.51로 지금 상속이 됐는데, 엄마는요? 엄마 지분이 지금 김영식 씨로 좀 돼 있는데 이게 4.2%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승소한다고 치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가족법에 의해서 하면은 상속법에 그러면 의해서. 이제 요거에 만약에 승소를 하면 네. 지금 이제 배우자분 김영식 씨가 4.2에서 7.96이 되고 LG 지분이, 구영경 대표가 2.92에서 3.42, 그러니까 구현수 씨가 0.72에서 2.72로 좀 올라가고, 네. 구광무 회장은 이제 낮아지겠죠. 15.95에서 9.7로. 그러면 세 모녀가 합치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특수관계인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LG 이 구광무 회장 쪽에 이제 포함된 특수관계인 요 LG 지분이 41.7%나 돼요.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설사 승소를 해도 이게 지분간이 약간 더 줄어든다 해도 경영권에 크게 영향을 주긴 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남곤 연구원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슈는 아니다. 경영권 분쟁까지 갈 정도로 이긴다고 해도 승소. 근데 승소한다는 법도 또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고. 그러니까 LG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뭐 인공지능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 자체로 보는 건 좋은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조금 좀 경계를 하자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 네. 뭐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우리 구본모 회장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죠. 갑자기. 예? 그러나요? 예. 벌써 그게 한 3년 됐나요? 예?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 병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자 승계 원칙이 아주 강한 그룹이죠. 그죠? 구인의 창업주부터 부작용 회장, 네. 그 다음에 구본무 회장, 그 다음에 구광무 회장인데 사실 뭐 집안 사는 게 다 알려져 있지만 이제 친자가 아니시잖아요. 예, 구광무 회장께서. 그래서 이제 희성전선 그 친자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양자로 가셨고. 그래요. 예, 저 구본무 회장 아드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자 승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양자를 가신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LG 그룹의 초유의 LG 그룹은 사실 GS 그룹과 스프릿 할 때도 소송이 없었거든. 맞아요.
그리고 뭐 LS 그룹이라든지 LX 그룹이라든지 다 형제들 분할할 때도 소송 전혀 없이 된 그 내력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이게 네. 모회사의 지분 가지고 이제 지주회사의 지분 가지고 이제 소송이 돼서 업계나 이 재계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또 양자로 갔군요. 일찍 좀 들어가 네네네. 잡고 했거든요. 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상황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자, 워낙 뭐 장이 좀 안 좋은데 여기에 또 출연까지 해야 되는 그분들 제가 좀 잘 좀 달려 놓겠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저 앞에서 와 계시는군요. 네, 지금 도망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은데 마음속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예.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요 정도에서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은 잠시 기다리시면 바로 사람 하나 여기서 공개 채용 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로 같이 좋은 분위기로 한번 이어 나갈지 여러분 3프로TV 앱을 좀 깔아주시면 거기 이제 찬성반대 그 투표 창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얘기 한 3분 들어보고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누르는 거 반칙이에요. 3분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디? 액션!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쿨.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 가치 평가, 부동산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및 임장,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박세희, 홍진채,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